마무리는 여전히 환상적이었고 원정 경기에서 해트트릭을 달성했다. 대단한 화력이었다. 첫 번째 골은 훌륭한 마무리였다. 그가 경기를 끝냈고 매치볼 역시 손흥민의 몫이었다. 손흥민은 냉정하고 자신감이 넘쳤다. 최전방 스트라이커로 나서 토트넘을 훌륭하게 이끌었다. 손흥민이 역사에 남을 해트트릭을 달성했습니다. 토트넘의 주장 손흥민이 지난 2일 밤에 열린 벌리아의 프리미어리그 4라운드 원정 경기에서 개막 4경기 만에 마수거리 골에 이어 시즌 첫 해트트릭을 달성하며 팀의 5대2 대승에 앞장섰습니다. 믿을 수 없는 해트트릭을 달성한 손흥민은 EPL 역사 속 한 인물로 장식됐습니다. 이날 3골을 추가한 손흥민은 EPL 9년차 만에 무려 106골을 터뜨리며 호날두와 드로그바를 뛰어넘었습니다. 그런데 이날 손흥민의 해트트릭이 많이 보도되었지만 영국의 전문가들은 손흥민의 놀라운 움직임과 더불어 손흥민에게는 더 대단한 것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부터 왜 손흥민이 이 경기에서 영웅이라 불렸는지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벌리전 전반 16분 후방에서 길게 넘어온 공을 잡아낸 손흥민은 마노르 솔로몬과 원투 패스를 주고받은 뒤 달려드는 상대 골키퍼와 수비의 머리 위로 감각적인 칩슛을 띄웠습니다. 공은 강렬한 포물선을 그리며 들어갔는데 손흥민의 침착하고 감각적인 골 감각이 돋보였습니다. 이날 골을 넣는 장면은 화려해 보이진 않았지만 그 전에 손흥민의 움직임이 미쳤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손흥민은 포로의 패스를 받기 전부터 오프 더 볼 움직임이 굉장히 뛰어났습니다. 번니 루이스베이어가 자신을 밀착 마크하고 있다는 걸 인지한 손흥민은 밑으로 내려오는 움직임을 통해서 베이어를 더 높은 위치까지 끌어들였습니다. 손흥민의 역량 움직임 덕분에 슈팅 각도가 더욱 넓어졌는데 슈팅 각도가 넓어지자 번니 골키퍼인 제임스 트래포드가 고려할 상황이 많아져 버렸습니다. 이에 손흥민은 달려드는 수비수와 지키는 골키퍼를 앞에 두고 칩슛을 통해 골키퍼와 수비수를 완전히 속였습니다. 영국 BBC는 이 장면에 감탄을 금치 못하고 손흥민이 프리미어리그와 챔피언십의 차이를 보여줬다. 번니는 좋은 수비를 펼쳤지만 그 앞에 수비수 2명만 남겨둔 대가를 치러야 했다며 터클에서 손흥민의 아름다운 마무리라고 극찬했습니다. 그런데 이 첫 골은 이날 손흥민 쇼타임 예고편에 불과했습니다. 전반 추가 시간 로메르의 역전골과 제임스 매디슨의 중거리포로 승기를 굳혔습니다. 그리고 후반 18분 이번에도 솔로몬이 박스 안쪽을 파고들며 정밀한 컷백을 돌려냈고 세드하던 손흥민이 바로 오른발로 멀티골을 쐈습니다. 이어서 3분 뒤 페드로 포로의 침투 패스를 받아내며 상대 중앙 수비수 사이 공간을 꿰뚫은 손흥민은 왼발로 다시 골문을 열었습니다. 이날 손흥민의 득점 장면을 얼핏 보면 쉬운 골 같았지만 실제로 득점하기가 절대로 쉬운 장면들이 아니었습니다. 이번 경기에서 손흥민의 기대 득점값은 1.13골밖에 되지 않았지만 손흥민은 무려 3골을 터뜨렸습니다. 더 놀라운 건 상대 6탄 방어에 막혔던 2번의 슈팅 기회를 제외하면 XG 값이 0.99골에 불과했는데 다른 선수들이 한 골도 터뜨리지 못하는 기회에서 손흥민은 무려 3골을 터뜨리며 왜 월드클래스라 불리는지를 입증했습니다. BBC의 매튜 하워즈는 이날 경기 후 손흥민, 경기장 안팎에서 모범을 보이는 벌리전에서의 토트넘의 해트트릭 영웅이라는 제목으로 손흥민의 해트트릭보다 모범적인 리더십을 더욱 중요하게 보도했습니다. BBC는 포스텔코 글루 감독이 경기 후 보고에서 언급했듯이 손흥민의 이날 플레이에는 단지 그의 골보다 더 많은 것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토트넘의 압박을 주도하는 31살의 이 선수는 스퍼스 동료들보다 더 많은 스프린트를 기록했으며 데안 클루셉스키와 데니스 데 우도지만이 프런트맨보다 더 집중적인 득점을 기록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는 또한 경기장 다른 어떤 선수보다 더 많은 압박 49회를 가했으며 그중 10회에는 점유권을 빼앗아왔고 손흥민은 자신의 스타일대로 경기가 끝난 후 팀 동료들을 칭찬하고 또한 스퍼스의 경기 시작이 느린 것에 대해서 불만을 토로하며 선수들을 독려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날 손흥민의 쪽집게 과외가 통했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이날 왼쪽 윙포워드로 기용된 솔로몬은 어시스트 2개를 기록하며 만점 활약을 했습니다. 이 때문에 솔로몬의 날이라는 말까지 들었는데 솔로몬의 활약에는 손흥민의 중요한 1대1 지도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날 손흥민이 원톱으로 올라오면서 원래 손흥민이 맡았던 왼쪽 윙어는 솔로몬이 맡았습니다. 솔로몬은 빠른 발로 위협적인 몸놀림을 보여주었으나 전반 내내 무리한 공격과 좁은 시야로 경험 부족을 드러내며 이렇다 할 찬스를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전반전이 끝나자 손흥민이 다가와서 솔로몬에게 무언가를 바쁘게 설명했고 솔로몬도 그의 어깨에 손을 올린 뒤 대화를 주고받았습니다. 전반전 둘은 크로스 장면에서 한 차례 호흡이 맞지 않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손흥민이 말해주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 뒤 손흥민의 조언은 놀라운 변화를 가지고 왔습니다.
솔로몬은 후반 18분 쇄도하는 손흥민을 포착하고 발 앞으로 정확한 패스를 보냈는데 손흥민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침착하게 마무리하며 골로 연결시켰습니다. 이 장면을 유심히 본 언론과 팬들은 손흥민의 리더십이 실제로 그라운드에서 선수들을 변화시켰다고 말했습니다. 실제 이날 손흥민의 해트트릭이 큰 주목을 받았지만 해트트릭을 빼도 손흥민의 원톱 활약은 놀라울 정도라고 극찬받았습니다. 그동안 콘테를 비롯한 많은 감독들이 활동량이 높은 손흥민에게 뒷선까지 내려 수비 가담을 요구했지만 그렇게 수비에 치중하며 2패의 득점왕까지 차지한 손흥민의 골을 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엔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손흥민을 원톱으로 기용하며 공격적인 전술로 전방 압박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손흥민은 굉장히 위협적으로 전반적인 압박을 시도했는데 기회가 보이면 맹렬하게 공을 빼앗으려 달려들기도 했습니다. 결국 전반 29분 제임스 트래포드 골키퍼를 손흥민이 습격했고 당한 트래포드의 패스미스가 나면서 토트넘이 좋은 공격 기회를 잡았고 제임스 매디슨의 슛까지 이어졌습니다. 벌리 골키퍼와 수비진들에게 전방에서 손흥민의 야수 같은 움직임은 두려움의 대상이었고 큰 균열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또한 최전방의 손흥민은 그동안 다양한 공격 포지션을 소화하면서 쌓인 관록을 유감없이 보여줬습니다. 공격할 때 손흥민은 스피드가 빠르고 동선이 다양하다는 장점을 충분히 활용하여 공을 받아주러 뒤로 내려가는가 하면 스피드를 살려 수비 배우로 침투하기도 했습니다. 지공 상황에서 활로를 찾기 힘들면 손흥민이 측면으로 이동해 수적 우위를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팀플레이를 통해 손흥민의 이선 자원들의 역량도 살려냈습니다. 이날 모든 골이 터질 때마다 팀원들이 손흥민 중심으로 모여드는 장면이 인상적이었는데 이번 경기에서도 미친 활약을 펼친 부주장 매디슨은 경기 후 자신의 인스타에 최고의 캡틴이라는 찬양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경기 후 손흥민, 매디슨, 로메로 이렇게 3명이 한 화면에 찍힌 3샷이 토트넘 공식 SNS에 올라왔습니다. 이날 경기에서 주장 손흥민이 3골, 부주장인 로메로, 매디슨이 1골씩 넣었는데 토트넘 핫스퍼 공식 SNS는 우리의 캡틴들, 우리의 득점자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엔지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이게 내가 주장단을 임명한 이유라며 뿌듯해했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경기 후 기자회견에서 오늘 바로 손흥민, 로메로, 매디슨을 주장단에 임명한 진짜 증거가 됐다며 모두 득점한 것은 물론 리더십을 발휘해 동료들을 고양시키고 책임감을 보여야 했다. 단지 말뿐이 아니라 실력과 행동으로 보여줬다며 기뻐했습니다. 지난 리그컵에서 토트넘이 충격적인 탈락을 하자 일부 팬들은 주장으로 임명한 손흥민에게 문제가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또한 경기마다 맹활약을 펼쳤지만 골이 안 터지자 손흥민 에이징 커버가 맞다고 떠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경기 후 이런 반응이 나왔습니다. 손흥민 끝났다던 안티들은 다 어디 갔나? 내가 말했잖아. 손흥민은 크로스 머신이 아니라고. 이제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어. 이날 손흥민의 해트트릭을 기록할 때 케인은 뮌헨에서 침묵하며 후반전에 교체되었습니다. 많은 이들은 케인이 이적하면서 토트넘은 별 볼 것 없는 하이팀이 될 것이라고 했지만 이 또한 팬들 사이에서 뒤집히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그들은 모두 케인이 없으면 우리가 리그 하위에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리그 2위예요. 지금 누가 웃고 있나요? 우리는 토트넘을 되찾았을 뿐만 아니라 소니도 되찾았습니다. 포스테코글루가 적절한 지원을 받는다면 스포츠에서 매우 훌륭한 일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전에 논쟁이 있었다면 지금은 없어야 합니다. 소는 선발 9번이 되어야 한다. 그 미소를 다시 보니 얼마나 멋진가. 이상 쓸망이었습니다.